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오늘 첫 시간은 지적 쪽을 좀 마무리해 볼게요. 인문서 교재는 164페이지. 자, 지적 쪽은 이제 용어 정의를 기준으로 좀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 지적 어떤 내용이 있었나 좀 확인 좀 해 보십시오. 그게 이제 우리 배워나가는 게 두 가지 파트라 그랬죠. 공시법령이 지적 파트하고 부동산 등기 파트. 자, 이걸 이제 부동산은 공시하는 방법인데 요 지적 파트하고 부동산 등기 파트인데 오늘 지적 파트를 갖다가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고 등기 파트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요 지적 파트는 크게 우리 이런 걸 배웠죠. 용어들을. 지적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내용인데 토지를 지적 공부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파트를 갖다 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배웠던 게 우리나라 전국토를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이제 토지는 전국토를 등록할 때 뭐를 단위로 등록하느냐 하면 이제 요거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개념을 갖다 법률용어로 지금 익힘 작업을 하시라는 거면 필지라고 부르죠. 자, 그다음에 요 필지를 등록하는 공적 장부 이름을 지적 공부라고 배웠고, 자, 그럼 필지 정보로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하려면은 자, 무엇을 하여야 필지 정보로 지적 공부에 등록 작업이 돼야 되느냐?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는 필지 정보를 지적소관청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걸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토지의 소재. 자,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이라는 토지의 소재가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필지마다 비전동의 필지, 여러 필지가 있던 다른 필지와 변별하기 위한 번호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걸 지번. 그 다음에 자, 그 필지가 쓰이는 용도가 있다 그랬죠. 필지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를 법률용어로 지목. 그럼 현행 법에는 28가지 용도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을 거고, 대표적인 부동산이 이제 토지가 용도가 법에 28가지로 정해져 있지만 건축물, 토지 위에 지어놓은 정착물 중 건축물이라는 용도도 부동산 공법에 건축법에 이제 앞으로 고상철 선생님과 배울 겁니다. 29가지 큰 기준만. 땅의 용도는 28가지로 법에 미리 정해져 있고 건축물의 용도는 29가지로 법에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갖다가 공적 장부에 그려줘야 됩니다. 그걸 경계라고 배웠고 그 넓이 값이 있죠. 법률용 면적. 자, 필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지적 공부란 공적 장부에 등록하는 걸 법률용어로 토지의 표시. 그래야 비로소 땅이라는 게 최초로 법적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땅 소유권이 처음 민법에 생길 것이고 소유권자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한다면 그 필지 정보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는 공적 장부를 지적 공부라고 하죠. 그러면 지적 공부는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이걸 꼭 아시라 그랬죠. 자, 필지 정보가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토지대장에 등록 작업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필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이제 등록하는 공적 장부, 지적 공부 이름이 토지대장입니다. 그러면 필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가 없고 땅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요소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고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인 경계를 갖다가 이제 등록하는 걸 어디에다가 등록해야 지적도에다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918년 이후에는 요 토지대장에 등록 못한 나머지 토지들 있죠, 우리나라. 그 나머지 토지를 이제 등록하는 공적 장부가 임야대장입니다. 그리고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인 경계를 갖다가 이제 등록해주는 공적 장부가 임야도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그러면 필지 정보가 어디에 등록되느냐 기본을 꼭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이 되고 여기에 등록 못한 나머지 토지는 모두 다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되면은 필지에 이 토지 표시 말고 다른 정보가 있죠. 그 별도의 정보는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말고 별도의 지적공부에 따로 등록 관리해주라 했습니다. 토지의 표시라는 데 있어서 표시 정보가 아닌 소유자 정보가 있는데 소유자가 2인 이상이라면은 민법에서 소유자가 2인 이상의 지분 관계를 갖다가 공유다, 공동 소유의 줄임말입니다. 공유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2인 이상인 토지를 법률용어로 공유지, 공동 소유 토지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토지 소유자가 공유 관계인 토지라면 토지 임야대장에는 한 사람의 성명과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 소유자는 명수만 3명이 더 있어요, 4명이 더 있어요, 5명이 더 있어요, 명수만 표시합니다. 토지 임야대장에는. 그럼 나머지 소유자의 성명, 인적사항 그리고 지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등록 관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지적공부 이름을 공유지 연명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비전동 10번지 필지 토지 소유자가 5명이요 라면은 그 필지에 만들어주는 평택시장이 만들어서 관리해야 될 지적공부는 몇 개가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필지 소유자가 5명이다. 비전동 10번지 필지 땅 소유자가 5명이다. 이렇게 되면은 토지대장과 지적도와 공유지 연명부. 그 비전동 10번지가 산 10번지 토지라면 어디에 등록되는 것이고 경계가 그 비전동 산 10번지 필지 나머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공유지 연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또는 산 10번지일 경우는 임야대장, 임야도, 공유지 연명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비전동 10번지 필지 토지가 토지대장, 지적도에 비전동 산 10번지 필지 토지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데 그 토지 용도가 대이라면 대는 이제 주거용 건축물 위한 땅의 용도나 상업용 땅의 건축물 용도나 점포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나 문화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땅이 쓰일 때 용도를 대라고 지목을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대로 되어 있다면은 토지대장에도 10번지 필지 대가 있을 수 있죠. 자, 하나 더. 제가 지난 시간에 질문 받은 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걸 이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라는 주거용 건축물이나 점포로 이용되는 건축물은 토지대장에만 있다, 임야대장에도 있을 수 있다. 그걸 한번 꼭 이해 작업하셔야 돼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게 혼동되는 게 이겁니다. 집 지어놓은 거 쉽게 얘기해서 거주하는 집 지어놓은 건 토지대장에 등록된 땅만 집을 지을 수 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도 집을 지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금 혼동되시는 게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땅만 집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땅도 지목이 대로 등록되어 있다면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토지대장에 10번지 필지 지목이 대로 돼 있어도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임야대장에 산 10번지 필지 토지도 지목이 대로 등록되어 있다면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죠. 그러면 자 10번지 필지, 산 10번지 필지 토지 위에 지어놓은 주거용 건축물이 공동주택, 여러분들 이제 주택법 배울 겁니다. 앞으로 공법 시간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게 된다면은 그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 공동주택이 건축된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땅을 사용하는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상만 작업하시면 돼요. 그럼 대지권이라는 권리는 일반 건물 소유자가 땅을 사용하는 권리가 아닌 건축물 중 분양받은 건축물, 쉽게 이해 작업하셔야 됩니다. 분양받은 건축물 소유자가 그 분양받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름을 법률용어로 뭐라 부르냐? 대지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대지권은 일반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는 절대 생기는 권리가 아니고
어떤 건축물이 건축된 때 생기는 권리인지 연상 작업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대지권이 있다 하면 이 땅 위에는 어떤 건축물이 있다? 그게 꼭 연상 작업이 되셔야 됩니다. 분양 건축물이 건축돼 있다가 연상 작업이 되셔야 돼요. 그럼 분양 건축물은 어떤 게 분양 건축물이 있을 수 있냐 연상을 해보면은 주거용 분양 건축물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공동주택, 아파트, 그다음에 상업용 분양 건축물도 있습니까? 쇼핑몰 층에 점포에 각 세대 금구어서 이렇게 5평, 10평씩 분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쇼핑몰도 분양 건축물이죠. 그럼 그 쇼핑몰 토지, 그 쇼핑몰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 부른다? 대지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대지권이 뭔지 연상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대지권이라는 권리 이름이 나오면 연상 작업이 되셔야 돼요. 이 토지 위에는 절대 일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분양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다가 꼭 연상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자,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하고 그 토지 위에 분양받은 건축물 101호 점포 분양받은 사람, 102호 점포 분양받은 사람, 103호 점포 분양받은 사람의 땅 사용권, 대지권의 종류와 지분을 별도로 대지권 등록부에 따로 등록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가장 많은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자,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한 비전동 10번지 필지 토지에 자, 동아아파트가 건축되어 있다. 신동아아파트. 그럼 신동아아파트 101동에 101호 분양받은 사람, 102호 분양받은 사람, 103호 분양받은 사람의 땅 사용권의 종류와 지분을 따로 등록 관리해 나가야죠. 그 장부 이름을 법률용어로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지적공부가 요거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요거는 자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 토지가 일제시대 때 토지장이 등록 못한 땅은 임야대장이 등록돼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광복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1948년 광복되고 나서 그 토지를 갖다가 땅을 새로 개발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종전에 일제시대 때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땅을 갖다 개발을 하면 이 땅을 갖다 없애는 거 아닙니까? 없애갖고 땅을 평탄 작업해서 땅을 구획을 새로 하는 것이죠. 그럼 구획을 한다면 땅을 새로 지적공부에 등록해야죠. 어디에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느냐 하면 반드시 토지대장에 그리고 경계를 지적도에 그려주고 지적도의 경계가 만나는 경도와 위도의 거리값을 법률용어로 좌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별도로 등록 관리하는 지적공부 이름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지적공부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의 지적공부가 등록 관리되고 있다. 이 7가지 지적공부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반드시 작성되고 이걸 1년 내내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익힘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익힘 작업했던 게 자, 그럼 토지의 표시를 등록할 때 자, 요거요. 소재 지번을 어디에 등록하는지, 지목을 어디에 등록하는지 그걸 여러분들 시험에서 묻는 문제를 2문제 배당을 꼭 시켜준다 그랬습니다. 그거 익힘 작업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땅 토지 정보를 지적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할 때 알아야 될 필수 정보가 내가 어느 땅의 정보를 확인하고자 알려면 최소한의 소재와 지번을 알아야 나 지적 공부를 통해서 그걸 좀 확인하고 싶다.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면 소재와 지번이라는 최소의 정보를 알아야 등본을 띄거나 열람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0번지 고까지는 알아야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정보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구성 요소가 2가지입니다. 뭐와 뭐냐면 소재와 지번이고 그러면 시험에서 이걸 별도로 제가 암기 작업을 따로 오늘서부터 하지 마세요라고 반드시 말씀드렸을 거고 왜? 다 등록하니까. 그러면 소재와 지번 어디 등록해요? 이렇게 물으면은 다 등록합니다. 토지대장에도, 지적도에도, 임야대장에도, 임야도에도, 공유지연명부에도, 대지권 등록부에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하는 토지 정보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2가지. 예, 그거를 이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목은 자 제가 요걸 기본이라 했고 요거를 별도로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 지적 공부라 그랬죠. 지목은
기본이 되는 지적공부에만 등록합니다. 그럼 기본은 여기에 배당이 떨어지죠. 이 구조 원리 아시면 이 등록상 문제 풀기가 쉽습니다. 네. 어디에 지목은 어디에 등록된다? 토지대장과 지적도, 임야대장과 임야도. 그럼 여기에는 등록이 안 되겠지. 어디에는? 공유지역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 좌표. 기본은 반드시 만들어줘야 되는 지적공부가 기본인데 기본에 해당하는 지적공부한 지목을 등록하지 옵션으로 만들어주는 지적공부에는 절대 지목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까지를 이제 하시는 게 80%고 지목 문제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러면 토지대장의 지목을 만약에 농사짓는 땅 지목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 토지대장의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면은 지적도 경계선에는 한 글자만으로 적어준다. 마찬가지로 임야대장의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면 임야도에는 한 글자만으로 표기하는 방법은 다르죠. 만약에 토지대장의 목장용지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지적도에는 네 글자를 다 기록하지 말고 한 글자만, 그 한 글자를 법률용어로 부호다 이렇게 부릅니다. 부호는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첫 글자. 단 첫 글자를 갖다 부호로 지적도 임야도에 표기하면 다른 부호와 동일하게 나타난 한글이 있다 그랬죠. 그 동일함을 피하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글자를 갖다 부호로 적어주는 예외가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뭐로 기록한다? 주로 기록하지 말고 차로. 왜? 주유소용지와 똑같잖아요. 첫 글자가. 두 번째, 공장용지. 장이죠? 왜? 공원하고 똑같잖아. 세 번째는 유원지. 유지랑 첫 글자가 똑같기 때문에 유지와 부호를 갖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원으로. 마지막이 하천. 예. 자, 그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도면에 부호 표기할 때는 첫 글자로 표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 경계는 어디에다 그려주느냐면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땅은 경계를 지적도에 그려줄 것이고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는 경계를 임야도에 그려줄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 면적은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지적도에 경계를 그렸으면 토지대장에다 면적을 등록하고 임야도에 측량해갖고 경계를 그렸으면 임야대장에다가 측량해갖고 면적을 등록하는 겁니다. 자, 요까지 이제 배웠으면은 자, 요거죠. 토지 표시를 갖다가 요 지적 공부에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갖다 법률용어로 토지의 이동. 이 토지 이동이 이제 땅 처음 등록하는 거 신규 등록. 임야대장 일본 애들이 임야도에 등록해 놓은 땅을 갖다가 이제 광복되고 나서 그 땅을 갖다가 건축화가 났거나 건축법에 근거해서 산지관리법에서 그 땅을 개발하도록 토지 형질 변경 개발하도록 산지관리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이나 산지관리법에서 땅 개발 허가가 났다. 그러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일제시대 때 등록해 놓은 토지에 대해서 광복되고 나서 건축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거나 땅을 개발하려고 하면 그대로 임야대장, 임야도에 그대로 냅둔 채 개발, 건축을 할 수가 없고 땅을 옮겨갖고 개발, 건축을 하도록 만들어놨죠. 그걸 법률용어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떠오르나?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고 부르냐? 등록전환. 그럼 등록전환이 뭔지 아시겠죠? 연상작업이 되셔야 돼, 익힘작업. 등록전환. 어디에 있는 땅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 어디에 있는 자기의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갖다가 집을 짓거나, 쉽게 이해하셔야 돼. 집을 짓거나, 그 땅 산지관리법에서 임야 개발 허가가 났을 때는 개발을 끝마치고 집을, 건축을 준공검사 마치고 나서 그대로 임야대장, 임야도에 방치한 채 하지 말고 어디로 옮기도록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걸 토지등록 법률은 뭐라고 하냐면 등록전환. 자, 그 다음에 한 필지로 등록된 땅을 갖다가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걸 법률용어로 분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으로, 두 필지 이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한 필지로 등록하는 거, 합하여 등록하는 걸 합병. 그 다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필지가 등록되어 있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을 법률용어로 지목, 경.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닷가에 인접한 토지가 바다되어서 바닷물이 이제 들어와서 그 바닷물이 빠질 가능성이 없어서 그럼 토지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바닷물이 들어와서. 그럼 바닷물이 다시 빠지지를 않는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등록사항을 없애야 됩니다. 그걸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그 다음에 토지개발 사업.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가 이제 토지이동이라는 게 지금 이런 것들인데 이거 말고도 이제 70가지 정도가 이제 더 있는데 시험에서는 법전에 이제 예시되어 있는 요 정도만을 여러분들 토지이동에서 이제 다룰 거라는 겁니다. 요 정도 사유. 예시되어 있는 사유들 요것만을 시험에서 다루니까 요 정도만 용어를 여러분들이 익힘 작업을 하시기 바라고 이 토지이동 사유가 생겼다면 그에 따라 지적공부란 장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갖다 정리 작업해야죠. 새로 기록하는 것도 정리 작업, 기록해 놓은 거 바꾸는 것도 정리 작업, 기록해 놓은 거 없애는 것도 정리 작업. 그걸 법률용어로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적 정리. 자, 그러면 지적 정리하고 나서 지적 공부에 그러면 이런 사유들이 있으면 그걸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정리 작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적공부의 정리 작업을 하고 나면 관할 등기소란 관공서에 등기부라는 장부도 존재하겠죠. 그러면 토지동에 따라 지적 정리하면 등기소의 등기부라는 장부엔 소재 지번이 이미 지적공부에는 바뀌어 있는데 등기부에는 바뀌어 있지를 아니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장 도면을 정리하고 나면 평택시장은 등기관서에 토지 등기부에도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정리해달라고 대장 도면 정리하는 행위를 하고 나서 관할 등기관서에 대장의 도면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뀌었으니까 등기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바꿔달라고 평택시장이 관할 등기소에 서류를 보내라 했습니다. 그걸 법률용어로 일컬어서 등기 촉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등기 촉탁하고 나서 등기부가 다 정리가 되면 대장의 등기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정리됐다는 사실을 갖다가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갖다가 통지, 무슨 통지? 이겁니다. 지적정리 통지. 지적정리한 후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까지가 지적 업무 끝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요까지 다뤘고 오늘 첫 시간은 지적에서 이제 마지막 파트를 다룹니다. 자, 요 지적 이게 책 한 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얘기고, 자, 오늘 첫 시간 마지막은 여기에서 보십시오. 토지 표시하는 데 있어서 경계와 면적을 갖다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 있습니다. 그 측량의 이름을 자 이렇게 그대로 붙이는 겁니다. 지적 측량. 그럼 지적 측량은 자 토지의 표시에 있어서 무엇과 무엇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지 옛날에 용어 문제를 갖다 물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는 했으니까 온지 댕인지 여러분들이 이해자가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지문이 이렇게 났습니다. 자, 필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 한다. 이렇게 났습니다. 오일까요? 댕일까요? 땅 위에 비전동 10번지 필지 이 땅 주인이 자기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 한다. X라니까 문제를 못 푸네. 지적 측량이란 요거 정하는 게 지적 측량이라는 아니까요. 필지에 무엇과 무엇을 정하는 측량을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 한다? 네. 그 다음에 길을 갖다가 도로 있죠. 도로를 갖다가 이쪽으로 낼지 이쪽으로 낼지 이쪽으로 낼지 도로 낼 곳을 갖다가 이렇게 재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 한다. 아니라니까 또 하시네. 다시 한번 지적 측량이다. 그게 지금 집 짓기 위해서 하는 측량, 10층짜리 빌딩을 어떻게 짓기 위해서 하는 측량, 도로를 동쪽으로 낼지 서쪽으로 낼지 땅바닥 재는 거,
그다음에 도로가 산을 통과해야 된다면 산 터널을 갖다 어디에 뚫을지를 정하는 측량. 도로가 강을 건너가게 된다면 강 위에 교각을 갖다가 기둥을 어디에다가 세울지를 갖다 정하는 측량. 그런 거 지적 측량이 아니라고요. 지적 측량이란 뭐를 정하는 측량? 무엇의 경계? 땅의 경계,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 한다? 지적. 그럼 좀 전에 게 왜 다 댕이 되냐면은 집 짓기 위해서 하는 측량, 건축, 토목, 공학 측량이라고 하는 거지 지적 측량이라고 부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셔야 돼. 크게 지금 문제를 묻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인가 볼까요? 여러분들 16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키워드 작업 할 거예요. 키워드 작업하시면 형광펜 드셔야지. 자,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의 직권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준비, 형광펜, 경계, 좌표, 면적, 정하는 측량, 형광펜. 끝. 키워드는 그것만 꼭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무엇의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다. 그러면 건축물 건축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 도로를 낼 곳을 정하기 위한 측량, 교량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 터널을 갖다가 뚫을 곳을 정하는 측량, 그런 측량은 토목공학 측량이라고 하지 절대 지적 측량이라고 하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자, 지적 측량이 뭔지 이해 작업되셨죠? 예. 지적 측량이란, 지적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건데, 지적 공부에 등록한 토지 중 무엇과 무엇, 경계,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고 한대요. 이렇게 이해 작업이 되셔야겠고, 자, 그러면 두 번째 큰 제목 키워드 잡아볼게요. 지적 측량의 분류 찾으셨습니까? 자, 기초 측량, 세부 측량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크게 이제 메모할 게 있어요. 기초 측량, 세부 측량에서 기초 측량 밑에 공간이 있죠. 거기다 메모할 준비. 말뚝 설치. 기초 측량에다가 말뚝 설치 이렇게 하세요. 말뚝 설치 이렇게 메모. 그다음에 세부 측량이라고 나와 있죠. 자, 세부 측량 옆에 공간에 경계 면적 정하는 것. 경계 면적 정하는 것. 메모 다 끝나셨으면 이제 그 메모 끝나는 거 익힘 작업을 하셔야죠. 자, 보세요. 지적 측량이 필지의 경계 면적 정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경계를 비전동 10번지 필지 땅 경계를 갖다가 지적 측량하러 가려면 그게 지적 측량이죠. 그럼 경계를 정하려면 그 경계를 갖다가 도면에다 그리기 위한 게 지적 측량인데, 경계를 도면에 그리려면은 그 지적 측량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점이 있어야겠죠. 말뚝이 설치되어 있어야 그 말뚝을 기준으로 10번지 필지의 경계 면적을 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경계와 면적, 비전동 10번지 필지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 하는데?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데, 지적 측량 중 세부 측량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10번지 필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 중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데, 그 경계와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는 비전동 토지의 곳곳에다가 그 경계 면적 정하는 기준이 되는 말뚝을 먼저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뚝 박기 위한 지적 측량을 기초 측량 이렇게 부르고, 그 말뚝을 기준으로 각 비전동 필지의 경계 면적을 갖다 재는 지적 측량을 세부 측량 이렇게 불러나간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적 측량하려면 먼저 말뚝부터 박아야 돼. 그 지적 측량 중 경계 면적 정하기 위한 먼저 전제 조건으로 말뚝을 설치하고자 하는 측량을 기초 측량. 그 말뚝을 기준으로 그 비전동 필지의 경계 면적을 재는 측량을 세부 측량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 다시 보시면 기초 측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말뚝 설치하는 측량이 뭔지 되셨으면 그 안에 세 가지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렇게 있죠. 그러면 고개 들어보세요. 그게
말뚝의 종류의 이름입니다. 큰 말뚝, 조금 더 적은 말뚝, 아주 적은 말뚝, 말뚝 종류의 이름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딱 구분할 필요는 없음. 이건 이제 지적 기술자 시험 보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용어고,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건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적 측량에 사용하는 말뚝이 있구나. 그 말뚝에 따라 어떤 말뚝을 박느냐에 따라 또 이름을 구분하는구나 정도만 인지 작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세 가지 기초 측량, 지적 측량에 사용하는 말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적 삼각점이 있고,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고, 지적 도근점이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거는 지적 도근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관심 정도는 있었는데, 길 지나가다가 인도 지나가다가 땅 표면에 이렇게 동그랗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한글로 지적 도근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한번 길 지나가다 유심히 보세요. 땅에 박혀 있는데 동그랗게 해갖고 토지 이제 땅 인도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에 한글로 지적 도근점이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시청에서 땅 측량할 일이 생겼을 때 측량에 사용하는 말뚝을 여기다 박아놨구나. 이 정도만 이해 작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적 삼각점 같은 경우는 지적 30km 단위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이 비전동 평지 토지에는 삼각점이라는 거 볼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지적 삼각점은 지적 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역이 평택시지 않습니까?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 평택시에서 가장 높은 산 있죠? 평택시를 전부 보일 수 있는 산 있잖아요. 그 산의 가장 높은 고지대에다 박지 평지에다 설치를 하지를 않습니다. 지적 삼각점 같은 경우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건 지적 도근점이죠. 이거는 학원 나가서 이제 인도 걸어가다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적 도근점 같은 경우는. 자, 이제 그 세 가지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세 가지가 지적 측량에 사용하는 말뚝인데, 이 말뚝을 정하는 지적 측량 이름을 기초 측량이라고 부르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세부 측량 거기에 네 가지가 나와 있죠. 네, 거기 들어보세요.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이제 좀 혼동이 되는데, 지적 측량에 사용하는 말뚝을 정하는 측량이 기초 측량이라고 용어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 말뚝은 세 가지인데, 지적 삼각점이라는 말뚝을 설치하느냐,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는 말뚝을 설치하느냐, 지적 도근점이라는 말뚝을 설치하느냐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 측량은 말뚝 이름에 따라 세 가지로 또 구분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부 측량은 경계 면적 정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 보실 때 혼동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잠깐 교재 보시면 세부 측량해 놓고 네 가지를 그려놨죠, 도표로. 네 가지가 아니에요. 이 네 가지를 암기하라고 그려놓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이제 잘 보셔야 된다는 거 듣고, 네 가지가 세부 측량이 아니라 경계 면적 정하는 거면 전부 다 세부 측량이에요. 이걸 이해 작업을 하셔야 돼.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연습 들어갈게요. 자, 비전동 10번지 필지 땅을 처음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하는 행위를 우리 뭐라고 하면 신규 등록이라는 용어로 배웠어요. 그럼 신규 등록을 하려면 땅 지적도의 경계선 처음 그려줘야 되나요? 면적도 처음 재야 되나요? 그러면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적 측량해야죠. 그러면 그 지적 측량은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행위니까 신규 등록은 지적 측량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 측량은 지적 측량 중 기초 측량에 속하겠습니까? 세부 측량에 속하겠습니까? 세부 측량. 지금 그걸 이해하자고 한번 교재를 보시라는 겁니다. 세부 측량이 거의 네 가지가 나왔잖아. 이해하시겠어요? 그 네 가지가 세부 측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엔 네 가지 예를 그려놓은 겁니다. 요런 거, 네 가지 정도가 세부 측량. 그거 말고도 세부 측량은 또 있어, 없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경계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세부 측량 이렇게 익혀야지 나중에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면 그 네 가지를 외우려고 하셔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한번 다시 해볼게. 우리 임야대장, 임야도에 건축된 땅에 대해서 건축 허가가 나서 허가받아서 건축물을 지어서 준공검사 맡았어요. 땅 그대로 냅둬야 돼요. 준공검사 맡고 나서 땅 측량해갖고 옮겨야 돼요. 그걸 법률을 뭐라고 부른다? 그럼 등록 전환하면은
임야도의 경계를 갖다가 어디로 지적측량해서 옮겨야 돼? 지적도로. 임야대장의 면적을 지적측량해서 어디로? 토지대장 쪽으로 옮겨야죠. 그걸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표현을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등록 전환 측량은 지적 측량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그랬잖아요. 기초 측량과 그럼 등록 전환 측량은 기초 측량에 속하겠습니까? 세부 측량에 속하겠습니까? 세부 측량이 세부 측량. 왜? 말뚝박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 건축물 준공검사 맡아갖고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도 쪽으로 옮기로 임야대장의 면적을 토지대장 쪽으로 옮길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하러 가는 거죠. 그럼 등록전환 측량 무슨 측량이다? 교재를 그럼 보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 이해만 하시면 교재 보는 방법은 쉽습니다. 세부 측량이 그러면 그 등록전환 측량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거기 도표에는 없잖아. 지금 그 책을 이해하고 보셔야 된다니까. 제가 뭐 때문에 이걸 말씀드렸는지. 거기에 지금 도표에는 안 그려져 있잖아요. 등록전환 측량이 세부 측량이라 안 그려져 있어도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기 때문에 등록전환 측량도 무슨 측량에 속한다? 세부 측량. 이렇게 익힘 작업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 세부 측량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지적 확정, 지적 현황, 경계 부분, 분할 네 가지가 지적 세부 측량 이렇게 암기 작업하셔서 1년 공부하시면 절대 공부 실패한다는 겁니다. 경계,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세부 측량. 지적 측량에 사용하는 말뚝인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점, 지적 도근 이거 다 말뚝이야. 말뚝을 설치하는 측량을 기초 측량 이렇게 구분 작업을 이해 좀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교재 165페이지. 그러면 165페이지 보시면 세부 측량 이렇게 나와 있고 제목에 분할 측량, 등록 전환 측량, 경계 정령 측량 이렇게 사유들이 나와 있죠. 그럼 이제 그거 이해 작업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이 다 그 도표에 나와 있는 것들이 무엇을 정하는 거? 필지의 경계,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기 때문에 세부 측량으로 그 도표에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측량, 지적 측량, 세부 측량 중 이름을 시험 문제로 단답으로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거. 분할 측량, 등록 전환 측량, 경계 정정 측량, 신규 등록 측량, 지적 확정 측량, 형광펜. 그건 단답으로 시험 문제를 묻습니다. 지적 확정 측량, 형광펜 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축적 변경 측량, 지적 복구 측량, 경계 복원 측량, 형광펜. 경계 복원 측량, 형광펜. 지적 현황 측량, 마지막 하나 더. 지적 현황 측량, 형광펜. 세 개 지적 측량, 세부 측량 중 세 가지 사유는 그걸 단답으로 시험 문제 묻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첫 번째 형광펜이 지적 확정 측량이죠. 예, 이렇게 시험 문제 묻는다는 겁니다. 단답으로 묻는다는 게 용어 정의를 그대로 시험 문제 묻습니다. 토지 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토지의 경계 면적을 정하는 지적 측량을 무슨 지적 측량이라고 합니까? 해놓고 1번 신규 등록 측량, 2번 등록 전환 측량, 3번 분할 측량 이렇게 이름을 묻는다는 겁니다. 단답으로 묻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거 묻는 지적 측량 사유 단답으로 묻는 용어 정의를 묻는 측량 사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 두 번째 경계, 세 번째 지적. 자,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안에 내용 키워드에서는 끝에 갔죠? 이건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메모. 6글자밖에 안 돼. 그 공간이 있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실시하는 측량 끝에 여백 있잖아요. 6글자 메모 준비. 토지개발 사업 완료. 토지개발 사업 완료. 토지개발 사업 완료. 메모 끝나셨으면 익힘 간단합니다. 종전에 일제시대 때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땅이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여러분들 땅을 개발하는 공법이 있다는 거죠. 근거 법률이 있어야 땅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땅을 개발하는 근거 법률은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배우는 법률이 대표적으로 이게 있어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배우죠? 그 다음에 종전에 있던 땅이나 건축물을 갖다가 없애고 새로 개발하는 거.
근거 법률. 땅 개발 법률 여러분 딱 두 가지밖에 안 배워. 아, 도시 주거 정비 환경. 도시 주거 환경 정비 사업. 응. 주거 환경 사업, 주거 개선 사업. 정비법, 쉽게 더 줄여서 정비법 들어보셨어요?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거 개발법률 두 가지밖에 안 배워요. 도시개발법하고 약칭 정비법. 그러면 도시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그런데 토지를 개발하는 근거법률은 여러분들 공법의 시험 문제는 딱 두 가지 개발법률만 배우지만 뭐와 뭐예요? 도시개발법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두 가지 개발법률만 배우지만 토지를 개발하는 근거법률은 100가지도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공법 시간엔 토지를 개발하는 법률 중 두 가지 법률만 배운다는 거. 무슨 법과 무슨 법? 도시개발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양자의 차이점 크게 배우셨죠? 도시개발법. 보존돼 있는데 새로 개발하는 게 도시개발법. 있던 땅을 갖다가 새로 개발하는 거.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건 공법 시간에 이제 배울 거고. 어쨌든 땅을 갖다가 개발을 하잖아요. 그럼 땅을 개발해서 준공검사를 마치면 땅을 새로 지적공부에 등록해야죠. 어디에다가? 지적도에 등록하고 지적도의 필지 경계점에 좌표를 어디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한 토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필지에 좌표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정할 좌표를 정하는 지적 측량의 이름을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지적 확정 측량은 종전에 있던 땅을 토지개발 사업을 완료해서 땅을 새로 등록할 때 새로 등록하는 필지에 좌표 정하기 위한 지적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 한다? 지적 확정 측량. 그러면 연상이 되셨으면 이게 익힘 작업까지 하셨으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적 측량 중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용어가 나오려면은 반드시 그 앞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메모했던 용어가 나와야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게 정답이 맞단 말이야. 뭐요? 예, 토지개발 사업 그 용어가 나와야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용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예시로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시험 지문은 도시개발 사업, 토지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자, 농지개량 사업. 농지개는 땅 개발, 전답 정비하는 거잖아요. 답, 경지 정리하는 거잖아요. 농지개량 사업. 예, 답으로 돼 있는 거 꾸불꾸불하는 거 정리하는 거죠. 경지정리 사업이. 그러면 경지정리 사업하고 나서 그 경지 정리한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 정하는 측량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자, 산업공단 구획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 지적 확정. 다 연상이 되셔야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겁니다. 땅 개발 사업을 완료했을 때 그 땅 개발하고 나서 개발한 새로 만든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김장 경계보건 측량이죠. 자, 이제 경계보건 측량. 자, 그 내용 보셔야 돼요. 이거.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 토지의 경계 키워드 형광펜. 지상의 복원 형광펜. 됐습니다. 그 두 개 단어 문장. 토지의 경계 형광펜, 지상의 복원 형광펜. 자, 거기 들어보세요. 이건 뭐 독립적인 문제로 두 문제나 이건 나섰어요. 이 쉬운 문제를 갖다가. 자,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는 한번 들어보세요. 사례 문제로 나섰을 때를 갖다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땅 물건을 갖다 소개해서 중개죠. 소개하는 걸 갖다 의뢰받아서 팔아달라고 의뢰받으면 그걸 갖다가 매수인을 갖다 모집해받고 중개 수수료를 갖다 받을 수 있는 업으로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개업공인중개사라 하죠.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자, 매도인이 토지 팔아달라고 물건을 갖다 저한테 내놨습니다. 자, 그럼 그 물건을 갖다 제가 매수인을 갖다가 지금 소개해서 현지에 나갈 수가 있죠. 그 물건, 이 땅 괜찮습니다. 이 땅 대지인데 괜찮습니다. 현지에 데려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땅 대지에 매도인 내는 물건을 갖다 중개업자, 개공, 제가 현지에 가서 매수인을 데리고 가서 현지에 가서 현장 토지 물건, 동쪽에 뭐가 있고 북쪽에 뭐가 있고 현지 땅에 건축물이 직접 있는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토지의 굴곡 표면이 어떤지를 갖다 현재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걸 임장활동, 이제 중개업법에서 이렇게 불러요. 그럼 임장활동을 하기 위해서 매수인을 데리고 그 물건, 나온 물건 토지로 데려갔죠. 근데 옆에 땅하고 담장이 없어. 그러면 매수인이 이 땅, 지금, 그럼 이 땅 지금 땅 어디까지 지금 이 땅이 물건이 나온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그러면 중개업자인 개공 저는 그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접하는 토지와 북쪽, 동쪽, 서쪽, 남쪽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렇다고 특별한 뭐 말뚝을 박아놓은 것도 아니라면 어디까지 지금 나온 물건 이 비전동 10번지 필지 토지가 땅이 어디까지요라고 매수인에게 지금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 하는 지적 측량을 무슨 지적 측량이라고 합니까? 이게 시험 문제, 사례로 나온 문제입니다. 무슨 측량? 자, 여러분들 그럼 키워드 두 문장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 토지 소유권의 범위, 땅 위에 소유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 네 땅이 어디까지요라고 국가가 그걸 지적 측량을 통해서 그걸 확인시켜주는 지적 측량을 경계 보건 측량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두 단어의 키워드가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 작업 되셨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적 현황 측량. 지상 구조물, 지하시설물의 점유 관계를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게 표시하기위해서 실시하는 측량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 따로 키워드 밑줄 칠 거 없음. 이건 한 번만 연상 익힘 작업 고개 들어보세요. 토지 위에 건축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 건축물이 없을 때는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한 필지 땅이 있다면 그 토지 위에 동쪽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지 북쪽에 치우쳐서 건축되는지 정중앙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지 건축물의 위치를 갖다가 도면에다가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그 현지 토지에 건축물이 어디에 건축되어 있는지 건축물이 건축된 위치를 지적도안에다가 표시해 주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갖다가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땅 위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익힘 작업이 되셨으면은 자, 이겁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 지금 해야 될 사유가 생기면은 이제 지적 측량 절차인데 크게 이것도 익힘 작업 하시면 돼요. 지적 측량 해야 될 사유가 지금 생기지 않습니까? 사유가 생기면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자, 지적 측량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 측량해달라고 요청하는 걸 의뢰 이렇게 부릅니다. 자, 어디에다 의뢰하느냐 하면은 지적 측량 수행자예요. 자, 지적 측량 수행자는 옛날에는 뭐 지적 측량 수행자가 누구인가까지도 전부 시험범위였었는데 지금은 시험범위 아닙니다. 참고로. 그럼 여러분들이 익힐 것은 지적 측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법률용어로 의뢰라고 하고 그 지적 측량을 갖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자를 갖다가 지적 측량 요까지만 용어 익힘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누구냐면 한국국토정보공사 그 다음에 지적 측량업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여러분들 이제 용어로 현재 용어인데 옛날 용어로 같이 매치가 돼야 돼요. 지적공사라는 데 들어보셨죠? 예, 그게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현행법의 명칭이. 예. 그 다음에 지적측량업자는 여러분들 길 지나가다가 이 사무실에 보일 겁니다. 개인입니다. 개인업자. 지적기술 자격증을 소지해갖고
지적측량업을 의뢰받아서 사무실을 낸 사람을 지적측량업자. 이건 개인입니다. 요거는 이제 공사고, 국가의 공사고. 예. 그러면 지적측량 여러분들이 자기 땅 경계 면적과 관련된 측량을 지적측량이라고 한다면서요. 그거 하고 싶으면 자 이제 누구한테 의뢰하래요? 지적측량 수행자. 조금 더 이제 실무 감정도만 익히신데 이건 시험 범위는 아님. 그러면 자기 토지가 자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토지가 아니라 땅 개발을 해서 새로 만들어진 토지일 때는 지적측량 업자한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무 얘기인데 한 번만 이제 상식 차원에서 들으시라는 겁니다. 시험 범위는 아님. 그러면 자기 토지가 개발한 땅은 아니야. 그럴 때는 지적측량 하고 싶으면은 다 여기 있다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어디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예. 대한지적공사. 예. 그러면 개발한 토지일 때는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개발된 토지를 갖고 있을 때는 어디와 어디에 선택할 수가 있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지적측량 업자한테 선택해서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가 있는데 개발한 토지가 아닐 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다 어디 가서 의뢰하는 거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가서 의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자, 그다음에 그러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 이런 데 있다 정도가 여러분들 저기지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시험 범위에서. 예전에보다 시험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현재는. 자, 그러면 이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지적측량업자를 지적측량 수행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측량 의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의뢰가 들어오면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지적측량 의뢰하면 수행자는 의뢰받은 다음 날까지 자 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지적측량업 사무실에서는 여러분들의 측량 의뢰가 들어오면 다음 날까지 시청 지적과 들어가야 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뢰는 여기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대한지적 쉽게 옛날 명칭으로 이제 자꾸 익힘 작업을 좀 해드릴게요. 대한지적공사나 지적측량업 사무실에서는 여러분들의 측량 의뢰를 받으면은 언제까지 시청지적과에 들어가야 돼? 다음 날까지. 예, 시청지적과 누구요? 지적 소관 평택시장한테 들어가야 돼요. 민원인이 자신의 토지 지적 측량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 계획서를 갖다 그 다음 날까지 써서 내야 돼. 측량 의뢰가 들어왔으니까 요걸 갖다가 몇 월 며칠서부터 몇 월 며칠까지 무슨 측량 의뢰 받아서 요걸 어떻게 측량하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갖다가 그 다음 날까지 시청 지적과에 갖다 써서 내야 돼요. 그러면 써서 냈으면 자, 그 써서 낸 날짜 현지에 가서 이제 지적 측량을 하면 되는 것이죠. 예, 자, 요 지적 측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은 시청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다. 수행자가 나와서 하는 것이다. 수행자가 나와서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수행자가 나와서 지적 측량 하죠. 그럼 시험에서는 이 구조 이해하셨으면 이 측량 기간밖에 안 물어요. 이것밖에 안 물어요. 네. 자, 며칠 이내 측량? 5일 이내 측량하는 겁니다. 자, 측량을 했죠? 측량을 했으면은, 자, 이 지적 측량, 결과물이 있죠?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적 측량한 결과물이. 자, 이걸 갖다가 어디에 갖다 내야 되느냐면 지적 소관청에 갖다 내야 됩니다. 그러면 지적 소관청은 수행자가 한 지적 측량 결과물이 이 국가가 시청에서 해야 되는 걸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대행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수행자가 지금 대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국가가 시켜놓은 일을 갖다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국가에서 그걸 확인해야겠죠. 누가 확인한다? 지적 소관청이 확인하는 겁니다. 그 측량의 이름을 그걸 법률용어로 검사 측량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측량이라고 하는지 용어 이해 작업하셔야 돼. 검사 측량 이렇게 부르는. 검사 측량 자, 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네.
검사 측량 며칠 이내 하도록 되어 있다? 4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렇게 구조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키워드로 이제 쭉 나가야지. 이해하셨으면. 자, 165페이지. 키워드로 이제 그대로 키워드 작업해 드릴게요. 자, 3 지적 측량의 의뢰, 1 지적 측량의 의뢰, 양가로 1. 눈 어딘지 오셨습니까? 자, 형광펜 준비. 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지적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키워드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형광펜 치셔야죠. 누구에게 의뢰한다? 지적 측량 수행. 지적 소관청에게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수행자 거기 이해하셨죠? 그다음 그럼 수행자는 여러분들의 의뢰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 날까지 시청 지적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지적 측량 의뢰가 들어왔으니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지적 측량 하러 나가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써서 그 다음 날까지 갖다 내야 돼요. 누구한테요? 지적? 자, 이제 볼까요? 2.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제출. 큰 제목. 수행 계획서 제출. 거기에 들어보세요. 그게 누구한테 제출하는 거냐? 지적 측량 수행자가 의뢰받았으니 그 다음 날까지 여기 어디? 시청 지적과 가서 갖다 내는 겁니다. 수행자가 작성해 갖고 그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 진짜? 지적 측량 수행자는 의뢰받으면 기재한 수행 계획서를 언제까지? 그 다음. 그러면 거기서 키워드는 그 정도까지만. 그 다음 날까지. 의뢰받은 다음 날까지 시청 지적과에 갖다 써서 내는 겁니다. 수행자가. 그 다음에 3. 측량기간, 검사기간. 큰 제목. 양가로 1. 자, 형광펜 작업. 지적 측량 기간은 며칠? 측량 검사 기간은 며칠? 그 키워드 작업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 그냥 암기를 하지 마시고 그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5일, 4일이 왜 구분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 측량 기간 5일로 나와 있죠?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수행자가. 그러면 지적 측량해서 그걸 며칠 내? 5일 있잖아요. 5일. 측량하면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어디에 제출하면?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면은 국가기관에서 그 수행자가 국가해야 될 일을 갖다가 결과물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국가기관에서 확인하러 가는 지적 측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뭐라 부른다? 검사 측량. 그걸 며칠 내? 4일 내. 그러면 자, 검사 측량은 누가 하는 것이고 지적 측량은 누가 하는 것이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적 측량은 얘가 하는 게 아니야. 시청 지적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행자가 하는 것이고 수행자가 한 지적 측량의 결과물을 갖다가 국가기관에서는 확인하는 지적 측량만 한다는 겁니다. 그 확인하는 지적 측량의 이름을 검사 측량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갖고 맨날 장난쳐요. 문장에서는. 지적 측량 기간은 며칠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지. 며칠? 9일. 아니에요. 9일 해야 돼. 9일. 이거에 다 지적 측량이 끝난다니까. 지적 측량 기간 며칠 하면은 5일 하면 안 된다니까. 또 5일 하시네. 9일. 국가에서 그 지대로 했어 안 했어 검사까지 끝나야 지적 측량이 최종적으로 끝나는 거야. 지적 측량 기간 며칠입니까? 9일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며칠? 9일. 그러면 이제 만약에 또 하나는 문제예요. 자, 지적 측량 기간 며칠입니까? 가로 놓고 단서를 달아요. 검사 기간은 제외 이렇게 가로 닫고 이렇게 단서 달아놓으면 5일. 그래, 이걸 빼고 계산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5일. 그 단서가 안 달리면 9일. 이게 연습이 되셔야 돼. 지적 측량 기간 9일 단 검사 기간 제외하면 며칠? 5일 이렇게 숙달 연습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가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단 합의는 의뢰한 사람과 수행자가 합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뢰한 사람과 수행자가 합의를 하면은 법정 측량 기간은 9일이지 않습니까? 이 9일이 적용되지를 않고 합의 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면 합의를 갖다가 만약에 자, 우리 법정 기간 9일 내 측량 안 하고 자, 20일 내 측량합시다. 이렇게 합의를 볼 수 있다 없다? 합의한 때는
9일이 아니고 합의 기간으로 본다 법전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나 우습냐? 이거 합의 기간 계산하는 걸 시험 문제 물어. 올해 27일. 이 초등학교 1학년 산수 문제잖아요. 자, 올해 문제 한번 해봐요. 지적 측량 요거 하고 쉬어요. 토지 소유자와 수행자 간의 지적 측량 기간을 20일로 합의하였다. 합의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때는 측량 기간이 합의 없으면 며칠인데? 9일인데 합의한 때는 합의 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합의 기간으로 보되 자 여기서 요거를 갖다 요 지적 측량 기간이 있죠. 검사 기간이 있죠. 요걸 합의 기간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어디를 키워드를 먼저 쳐놓고 하시냐? 그 밑에 자 어디를 보시냐? 166페이지. 키워드 먼저 잡고 양가로 2. 의뢰인과 제일 위에 줄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이러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에 따르되 찾으셨습니까? 쉼표 다음에 이제 형광펜 키워드 잡. 전체 기간의 4분의 3 측량 기간 형광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검사 기간 형광펜. 자, 그러면 키워드 작업 하셨으니까 익힘 작업. 자, 하셨으면은 합의한 때는 법정 측량 기간 9일이 아니고 합의 기간에 의하되 이렇게 돼 있죠. 20일에 의하되 여기에서 이 안을 제한을 둔다는 거죠. 이 합의한 기간의 전체가 20일이지 않습니까?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간주하거라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해보세요. 20일에 의한 때는 지적 측량 기간은 며칠이고 검사 기간은 이게 시험 문제냐. 이게 올해 시험 문제 독립된 시험 문제 27회. 이 우스운 얘기잖아. 먼저 이 구조 원리서부터 그럼 크게 익힘 작업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적 측량 법에 정해진 기간은 9일인데 9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한 때는 그 합의한 기간으로 측량 기간을 법에서 인정해 준다. 합의한 때는 그 합의한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본다. 이걸 산수 계산하는 걸 시험 문제 사례로 물어요. 더 이상의 유형은 없어요. 이거부터 어려워. 쉽죠? 이름 지적 끝이에요. 잠깐 쉴게요.